지난 시즌 포획 감독 전북 부임에 이은 또 하나의 역대급 감독 빅사이닝이 성사되었습니다. 2023년 K리그1 1라운드 빅버드 이병근 감독의 수원을 상대로 승격팀이었던 이정효 감독의 광주가 첫 선을 보였던 경기, 혹시 그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후반 막판 아사니의 결승골로 승리했던 광주의 축구는 단순한 승격팀의 반란이라기엔 너무나도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이후로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양팀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26시즌을 앞둔 현재 명과 부활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이정효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정효 감독은 이를 수락하며 빅버드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계약은 수원 구단과 이정효 감독 양측 모두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정효 체제 수원 삼성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며 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더해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 디테일은 상당히 깊고 다양합니다. 때문에 이번엔 공격 전개 과정과 수비 특이점에 초점을 맞춘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 축구의 가장 큰 핵심은 선수 개인 단위로 중심이 맞춰진 플레이가 아닌 팀 단위 공간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 축구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훈련과 전술 미팅을 통해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경기장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널 플레이는 전반적인 공격 전개 과정에서 모두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 센터백이 볼을 잡은 전개 상황에서 보시면 측면 풀백은 높게 위치하거나 인버티드 형태로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두 움직임의 공통점은 모두 직접 볼을 받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흔히 말하는 미끼 역할, 즉 더미런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아주 살짝이라도 끌어당겨 공간을 확보하고 다음 동료에게로 향하는 패스각을 만들어주는 목적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정효 감독이 공개적으로 멀티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처럼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본인의 1차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질 팀 단위 효과들을 미리 생각해두고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 라운드 제주전을 통해 전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미드필더 이강현이 오른쪽 센터백 변준수에게 패스해주며 전개가 시작됩니다. 변준수의 볼이 향하는 순간 오른 풀백 이민기는 높게 전진해 위치해 있고 미드필더 신창무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는 움직임을 통해 제주의 왼쪽 윙어 김승섭이 각도를 맞고자 멈칫하게 되고 그대로 열린 측면 각도로 이민기에게 벌려줍니다. 이어진 상황에서도 제주 수비는 신창무에게 쏠려 해당 중앙 공간이 비게 되고 정지훈과 이강현은 서로에게 손짓하며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알리고 그곳으로 이민기가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신창무가 다시 내려와 볼을 받아 안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제주의 수비 대형이 견고히 잡혀있자 볼을 뒤쪽으로 내리며 제주의 수비 대형을 끌어당겨 다시 한번 변준수에게 볼이 향하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앞선 장면과는 다르게 이민기가 내려가주면서 김승섭을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고 신창무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곳으로 빠르게 받으러 나와주면서 기술적인 이동 컨트롤을 통해 제주의 박을 풀어냅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더미런 움직임은 계속되는데요. 유재호가 패스기를 열어주고 페이스에게 대각선 전진 패스,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전진해주는 풀백 조성권, 왼쪽으로 몰아넣고 볼을 접어 반대로 전환하면서 또 바로 안쪽으로 움직이며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헬스, 신창무는 오른쪽으로 페이크 모션을 주고 다시 왼쪽으로 크게 벌려있는 정지훈에게 열어줍니다. 이번에도 조성권은 하프 스페이스로 어그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정지훈이 손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스 부근을 보시면 4명의 광주 선수들이 위치해 양질의 크로스가 들어온다면 득점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크로스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바로 잘 준비된 레스트 디펜스로 골 가까이 있는 선수들은 눌러주고 지연시키면서 다른 동료들은 빠르게 내려와 안정적인 수비 대응을 갖춰놓습니다. 보신 장면을 통해서 이정효 감독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볼을 잃었을 시에 준비된 수비 전환까지 완성도 높은 시스템 축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경기 장면에서 나온 핵심 포인트 전개 장면을 2가지 더 짧게 보시겠습니다. 빌드업 키퍼 김경민의 활용입니다. 골킥 상황에서 상대 제주가 전방 압박을 걸어오는데요. 광주는 이러한 압박 상황을 김경민의 양질의 킥 패스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이번에도 역시 높게 올라간 이민기에게 킥 패스, 이민기와 신창무를 거쳐서 한 번에 상대 수비가 뛰어내려오게 만드는 광주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엔 상대 수비에 균열이 나타날 때 파고드는 장면입니다. 이강현이 공격을 조율하다가 또다시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조성권은 무리해서 달라붙는 상대 수비 정훈의 뒤쪽 공간을 공략하면서 침투에 볼을 받고 이어지는 크로스 상황에서도 페이스가 영리하게 흘려주면서 프리드존슨이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이정효 감독 축구의 전개 과정, 과연 수원에서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확실한 부분은 4-2-4 러쉬 형태로 운영되던 지난 시즌 수원과의 유사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야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정효볼의 브레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정호연의 합류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연이 중심을 잡고 부천에서 새롭게 합류한 박현빈과 함께 기존 자원 홍원진이 서포트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왼발 테크니션 이민혁이 이정효 감독 지도 아래 포텐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키퍼와 풀백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키퍼 자리에는 김준홍이라는 국대급 자원 보강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현재 수원의 풀백 자원은 이정효 감독이 요구하는 멀티 역할을 찰떡같이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현재까지 없어 보이는데요.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갈지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프스페이스 어그로 플레이와 같은 공격 작업 디테일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 25시즌 광주의 특이점이 있다면 수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효 감독 축구에서는 일단 볼을 빼앗겼을 때는 볼 가까이 있는 선수들이 강하게 눌러주고 그 사이에 동료들은 사사히 안정적인 수비 대응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강한 전방 압박 시스템을 가져가지만 더 안정감 있는 수비 형태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윙어가 더 낮게 내려가 수비에 지원해주거나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내려줍니다. 이를 통해 득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앙지역 수비에 대한 경고함을 더하며 5-3-2, 5-4-1 수비 대응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37라운드 울산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광주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가 애매하게 상대 울산에게 향하자 볼 가까이에 있던 헤이스는 빠르게 달라붙어주면서 볼이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견제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료들은 빌드업 형태로 흐트러진 수비 대형을 다시 빠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서 사사이 대형이 만들어지며 서서히 전방 압박에 들어가는데요. 헤이스가 볼 쪽으로 붙어주고 뒤쪽 동료들도 대형을 쭉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측면 풀백을 타겟으로 신창무가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고 바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2-0으로 앞선 후반 막판 상황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답게 여전히 압박 라인은 높게 설정하며 전방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울산이 잘 풀어나와 공격에 올라갑니다. 이때 미드필더 이강현이 중앙으로 내려가면서 5명의 수비 라인으로 중앙을 두텁게 가져가고 그곳으로 울산이 비집고 들어오지만 광주가 어렵지 않게 방어에 성공해냅니다. 이러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공격 지향과 전방 압박, 그리고 두터운 수비라인 안정화와 같은 수비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시즌 실점 41점으로 전북에 이은 최소 실점 2위에 위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수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경고 카드 활용에 대한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정효 감독 축구에서 수비는 다소 거친 면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효 감독은 이러한 적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난 시즌 광주는 경고카드 총 78개로 이 또한 전북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퇴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경고카드를 감안하더라도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놓고 강하게 경합하면서 기세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정효 감독의 전략적인 주문이 들어간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수원의 문제점은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발생되는 퇴장 리스크였는데요. 총 6번의 퇴장이 나오며 불안 요소로 작용한 만큼 이 부분도 이정효 감독이 확실하게 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는 절대 공격만 잘한다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전북의 포역 감독 역시 처음 팀에 와서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고 이정효 감독 또한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첼시를 언급하면서 수비 방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K리그2 중에서는 점점 더 압도적인 스쿼드를 구성해내고 있는 이정효 감독 체제 수원의 수비 방식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구단 운영적으로 잡음이 많았던 광주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그 지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정효 감독 4단 단위의 인선 작업을 빠르게 마쳤고 선수 보강 역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온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원은 이정효 감독이 축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정효 감독이 과연 또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전술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이정효 감독의 축구는 결코 구현하기 쉬운 축구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 축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스프링 캠프 동계훈련 기간 동안 수원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술 이해도가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구단이 내린 이번 선택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바꾼 수준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스텝 4단 전체를 포함한 시스템 교체에 가까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까지 감안하면 그 시스템이 비교적 빠르게 팀에 입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먼저 K리그2에서 조직력과 기반을 다지고 이후에 K리그1으로 올라가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이전의 광주와 같은 흐름을 타기에는 어쩌면 지금의 K리그2 환경이 현재 이정효 감독과 수원에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빌딩 작업에 있어서도 이정효 감독의 수원은 이번 시즌 큰 무리 없이 승격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볼 때 광주 시절의 산드로, 이건희와 같은 톱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는 재미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원에서는 일류첸코 혹은 김지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게 될지 역시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술적 활용도 면에서는 분명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임팩트가 아쉬웠던 강성진, 또한 이제는 주전 경쟁이 더 치열해진 파울리뇨, 이 두 선수를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거나 혹은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수가 발굴될지도 이번 시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원 삼성과 이정효 감독의 시선은 단순히 K리그1 승격을 넘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원은 서정원 감독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감독 교체의 악순환을 이정효 감독 선임이라는 초광수로 끊어내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마 이정효 감독조차 바꿔놓지 못하는 팀이었던 걸까요? 26시즌 수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정효 감독과 함께 새로운 날개를 펼쳐 올린 수원의 26시즌을 분석해봤습니다. K리그1 개막일이 2월 말로 정해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프리시즌 팀별 분석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